제목이 함수라고 나왔다. 함수. 함수라고 배웠는데 중학교 때처럼 함수를 공부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했냐면 x에다 1 대입하면 y가 얼마 나온다. x에다 2 대입하면은 y가 얼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배웠을 거 아니야.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배웠다라고 한다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는 2차 함수, 그리고 그 전도 계속 우리 2차 함수 많이 나와봐야 2차 함수까지밖에 안 나왔었어. 그치? 오늘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우긴 할 건데 약간 어느 녀석을 좀 이용해서 볼 거냐면 집합을 좀 접목시키면서 볼 거야. 알겠지? 집합을 접목시킨다 해가지고 집합에서 엄청 어려운 부분을 접목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집합에서 배웠던 표현들로도 함수를 한번 표현해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함수라는 걸 보기 전에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오, 이거 우리 뭐라고 얘기했지?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걸 뭐 A, B, C 이렇게 써보자. 그럼 얘도 뭐야? 얘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이잖아. 그치? 근데 벤 다이어그램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서로 짝들을 이루는 거야. 어느 한 집합에서 어느 한 집합으로 이제 짝을 지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지어줬을 때 잘 봐봐. 1이란 녀석은 B로 갔지. 2란 녀석은 C로 갔지. 3이란 녀석은 A로 갔지. 그쵸? 이런 관계를 갖다가 일단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바로 대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책 처음에 대응이라고 나왔죠. 그쵸? 대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냐면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표시는 이렇게 나오겠죠. X에서 Y로 간다 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줬을 때는 일단 X에서 Y로 간다 해서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는 표현, 이쪽으로 가는 대응이야 라는 걸 표현을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책에는 뭐 한국, 일본, 미국, 영국하고 도쿄, 서울, 런던, 워싱턴 해가지고 각각의 그 국가와 수도를 적어놓고 거기에 알맞은 것들끼리 연결 지어놨잖아. 그치? 그래서 대응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 동일하게 수학에서도 적용을 시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책에서 나와 있는 함수의 뜻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죠, 정의. 자, 함수의 정의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각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자, 뭐라고? 집합 x의 각 원소가 집합 y의 각 원소에 뭐가 된다? 하나씩 대응이에요. 그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씩 대응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이게 조금 명제에서 뭐 P면 Q이다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대응의 표시를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선생님도 그냥 이게 명제가 아니라 그냥 대응한다 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할게. 알겠지?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건 바로 뭐라고? 하나씩. 이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을 해야 돼. 알겠지? 함수라는 것은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 돼. 하나씩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F 해주고 X에서 어디로? Y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얘도 함수야 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함수라고 받아들였던 것들은 Y는 fx 꼴이었잖아. 그치? 근데 그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제 F 해주고 땡땡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은 이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런 표현도 알아야 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 밑에 되게 여러 가지의 말들이 나와 있어요. 함수를 볼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서 뭐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내용에 가기 전에 앞서서 함수이냐 아니냐를 좀 우리가 판단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두 개의 집합을 일단 여기를 1, 2, 3 여기를 A, B, C 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녀석 보겠습니다. 얘는 1이 B 하나한테만 갔죠. 2가 C 하나한테만 갔죠. 3이 A 하나한테만 갔죠. 이거 함수 맞아. 각 하나씩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만 짝이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짝이 있어야 되는데 짝이 두 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함수라고 우리가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말이야. 이건 안 되는데 1, 2, 3 A, B,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1의 짝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 2의 짝도 몇 개밖에 없어? 하나. 3의 짝도 누구밖에 없어? 하나.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짝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부분에 애가 짝은 겹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반드시 한 명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런데 또 봐봐. 선생님이 여기를 조금 수정을 해볼게. 얘를 수정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땡 쳐놨어. 하나 대응했죠? 하나 대응했죠? 대응했어요? 안 했어요? 안 돼요. 알겠죠? 무조건 짝이 있어야 돼요. 얘는 짝이 방금 전에 짝이 하나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안 된 거였고 얘는 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책의 밑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함수가 될 수 있는 거, 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의역과 공역. 자, 정의역과 공역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즉 이렇게 나왔을 때 집합 X의 원소를 갖다가 이제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집합 Y의 원소를 갖다가 뭐라고 하겠다? 공역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의역은 X의 표현을 정확히 해줘야지. 자, fx가 y로 가는 함수에서 바로 이 집합 x의 원소가 무슨 역? 정의역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집합 y의 원소가 뭐가 된다? 공역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거 보자. 정의역 누구니? 1, 2, 3이죠. 공역 누구니? A, B, C가 되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 지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함수값과 치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함수값과 치역.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자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x에다가 뭐 1이라는 숫자를 넣었어. 근데 그 결과 숫자 3이 나왔지. 그치? 1을 대입해서 나오는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를 갖다가 함수값, 치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미리 깔고 얘기를 하자면 이 함수값과 치역은 어떤 거다?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함수값이란 표현을 그래도 은연중에라도 한 번은 들어봤을 건데 치역은 좀 잘 기억나니? 치역? 생소하죠, 그냥. 치역이란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말과 똑같은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책에서는 과연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봅시다. 함수값, 함수 f, x는 y로 대응하는 함수에서 정의역
x의 원소 x에 공역 y의 원소 y가 대응할 때 이것을 기호로 y는 fx와 같이 나타내고 fx를 함수 f에 의한 x의 함수값이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현이 좀 복잡하다. 그치? 말이 좀 어렵다. 되게 막 꼬은 것 같아. 자, 그 다음 치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함수값 전체의 집합 fx가 x는 집합 x의 원소다를 함수 f의 치역이라 한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말이 헷갈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줄게. 얘들아, 잘 봐봐. 함수값과 치역은 셈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연히 말하자면 너희들이 분간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 자, 함수값은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숫자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치역이란 녀석은 함수값들 있잖아. 그 함수값들의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봅시다. 어떤 거냐면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1을 대입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죠? 이게 뭐라고? 1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자, 2를 대입했더니 누구로 갔어요? 요것도 2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다음은 3을 대입했더니 누가 갔어요? 얘는 3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함수값들은 한 개씩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치역은 뭐냐? 함수값들 모두를 싸잡아서 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이걸로 연습해보자, 얘들아. 2에서의 함수값 얼마입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관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치역은 누구예요? 그렇죠. A, B, C.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솔직히 말하자면 비슷한 거지. 완벽하게 똑같은 게 아니라 다만 함수값은 한 개를 얘기하는 거고 치역은 뭐다? 함수값 전체를 갖다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또 구분 지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좀 연습을 해봅시다. 자, x라는 녀석이 1, 2, 3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y라는 녀석은 a, b, c, d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x에서 y로의 함수를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그랬을 때 짝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 2,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공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공역은 A, B, C, D. 다음 세 번째, 치역은 누구다? A, B, D가 된다. 그렇죠. 자,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되며 여기에서 굳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구태여 조금 공통점을 얘기하자면 어떤 게 존재하냐면 정의역 개수 몇 개예요? 3개죠. 치역의 개수 몇 개예요? 3개죠. 대체적으로 정의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거의 같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함수.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정의역의 원소보다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더 작아요.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아까 봐요. 정의역 몇 개, 근데 치역은 몇 개. 그쵸? 그러니까 치역의 개수는 지가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정의역의 개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치역의 개수는 정의역의 개수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밑에 5번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 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떨 때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 수학을 공부하면서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모양이 일치하거나 의미가 똑같아야 되는 건데 함수에서는 여러분들 선생님 만약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썼어요. 두 개가 같다라는 거 그냥 알 수 있잖아. 그치? 표면적인 모양이 같을 때 우린 보통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표면적인 모양이 살짝 달라져요. 살짝 달라져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일단 정의대로 우리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란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함수값이 같을 때 라고 나왔네요. 그쵸? 뭐가 같다? 정의역, 그 다음에 누구? 공역, 그 다음 누구? 함수값이 어쩔 때 같을 때를 갖다가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1번 정역과 공역이 같고 정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는 gx일 때 두 함수 f와 g는 서로 같다고 하고 기호로는 f는 g와 같이 나타낸다. 또 두 함수 f와 g가 서로 같지 않을 때는 기호로 f는 g와 같지 않다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한번 그 밑에 참 좋은 예가 있는데 fx가 x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gx라는 식은 x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 봤을 땐 이 두 개의 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근데 설정을 해봅시다. 어떤 설정을 해볼 거냐면 정의역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볼게. 1, 마이너스 1. 뭐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굳이 쓰지 마세요. 얘도 똑같이 1과 마이너스 1만을 정의역으로 갖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치역이 어때요? 치역이래. 그때의 함수값들이 각각 얼마와 얼마가 나와요? 자, 1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 1.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 오! 그런데 여기도 대입해보니까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얼마 나와? 어때요? 같네요. 그렇죠? 오, 같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하죠. 쌤, 공역은 왜 생각 안 해요? 정역만 따지고 치역까지는 했어요. 이해돼요, 나도. 근데 왜 공역 안 따졌어요? 공역은 특별한 조건이 없잖아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실수 전체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공역은 따로 조건을 걸어주지 않는 이상, 얘처럼 얘는 애초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공역은 총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4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표현이 가능한 건데, 공역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안 나와 있을 때는 공역은 모든 실수를 되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역이 따로 정의를 안 해줬으니까 모든 실수다라고 깔고 가주고 치역까지 같으니까 위에 있는 조건을 다 만족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 여기를 범위를 살짝만 여기를 범위를 정의역을 갖다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정의역을 x가 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치역이 가장 작을 때가 1 대입해 줄 때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계속 뚝뚝뚝뚝 대입해주면 차근차근 올라가서 최대, 2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나오잖아요.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치역은 1부터 2까지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x의 범위가 1부터 2까지라고 해버리면은 가장 작을 때가 얼마예요? 1을 대입해 줄 때죠. 얼마입니까? 1이에요. 근데 1부터 이제 2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다 넣다가 2를 뿅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8이 나오네요. 치역이 같아요, 달라요? 정의역은 같은데 치역이 달라져 버렸네. 그래서 이 둘은 범위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식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는 우린 무조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정의역, 공역,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가서 필수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학교 나갈 때는 안 더워? 아침에 학교 갈 때? 버스에서 에어컨 틀어주면 많이 시원해? 아, 그래?
뭐 걸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걸어가는 친구들은 조금만 화이팅 합시다. 걸어가기 전에 아침 먹고 꼭 가세요. 알았죠? 땀 흘리면서 칼로리 소비 다 합니다. 자, 볼게요. 1번. 두 집합 x가 있는데 일단 x의 원소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와 있고 자, y의 원소가 0, 1, 2라고 나왔는데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1번은 x에서 어디로 간답니까? 마이너스 x로 간답니다. 그쵸? 그러면 자 여러분 요 x라는 녀석은 지금 이 집합 x의 원소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원소 깝시다. 마이너스 1, 0, 1이에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x로 간대. 마이너스 x 해주면 얼마 됩니까? 1 해주면 얼마 됩니까? 0 해주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근데 우린 조건에서 보니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는데 y는 0, 1, 2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가 나왔어요? 0, 1, 0,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여기 안에 원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다음 2번 x가 절대값 x로 간답니다. 그러면 x가 절대값 x로 간다라고 했을 땐 1, 0, 1이 나오겠죠. 그럼 봅시다. 여기에 있는 치역들이 이 함수값들이 전부 다 여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는 x, y로 얘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2번은 함수 돼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3번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왔네요. x제곱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2. 0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2. 어때요? 함수값들이 1, 2밖에 안 나왔죠? 여기에 있는 안에 원소들 있네. 그래서 함수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바로 탈락. 이유는 y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표현이 불가능하겠죠. 오, 탈락. 자, 다음 x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0. 0 대입해주면 얼마? 1. 1 대입해주면 얼마? 2. 오, 다 가지고 있네요. 오, 얘도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5번도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 3, 5번입니다. 다음 2번. 2번. 이런 문제를 좀 약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건 잘 읽으면 돼요. 조건 잘 읽으면 돼. 자, fx가 나와 있는데 fx를 식을 두 개의 조건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하나의 식은 x-2라고 나왔고 하나의 식은 마이너스 x라고 나왔어요. 근데 위에 있는 식은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냐? x가 무슨 수일 때? x는 유리수.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x는 무슨 수? 무리수일 때 밑에 있는 식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책에서 f3 마이너스 f 루트 3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럼 이 3이라는 녀석은 유리수잖아요.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 중 위의 식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야겠죠? x자리에 그대로 3을 넣어줍시다. 얼마? 1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무리수잖아. 그래서 무리수 여기다가 뿅 대입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 다 해주면 얼마 나온다?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갈게요. (3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에서 n으로의 두 함수 fg가 있는데 fn은 뭐라고 정의가 됐지? 지금 fn은 2n제곱의 1의 자리 숫자랍니다. 그쵸? 그 다음 gn은 뭐라고 나왔어요? 3n제곱의 1의 자리 숫자래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봐볼까? 이때 각각 치역을 구하여라 했는데 봅시다. 얘 2n제곱 2를 거듭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1의 자리 숫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n에다가 1 대입하자. 얼마니? 1, 2. 그쵸? n에다가 2 대입해주면 얼마니? 4. n에다 3 대입해주면은 8. fn. 그 다음에 n에다가 4 대입해주면 16인데 1의 자리만 쓰자 했으니까 6. 그 다음에 n에다가 5 대입해주면 32. 1의 자리가 2가 되죠. 1의 자리가 계속 이제 2, 4, 8, 6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치역은 누구다? 2, 4, 8, 6이다. fn의 치역은 2, 4, 8, 6이다. 그 다음에 gn은 어떻게 됩니까? gn 3. 그 다음에 제곱해주면 9.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1, 81 해서 1 나오고 또 나중에 243 하고 이런 식으로 729 하면서 1의 자리 숫자들이 3, 9, 7 하나가 계속 반복이 되겠지. 그래서 치역은 이렇게 4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치역을 각각 구하라 했으니까 FN의 치역은 2, 4, 6, 8 그 다음에 GN의 치역은 1, 3, 7,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다음 4번입니다. 4번. 자, 4번. 집합 x는 마이너스 1,1 이라고 나와 있고 이것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는 ax 플러스 b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gx는 x세제곱 플러스 2a라고 나왔는데 f는 g랍니다, 여러분. f는 g래요. 두 함수가 서로 뭐 한다? 같다라는 거잖아. 그치? 두 함수가 서로 같게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봐볼까요? 우리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서로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겠죠. 오케이. 마이너스 1 대입하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항시켜줘서 이쁘게 좀 써주시면 3a-b는 1이다 라는 거 하나 찾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 1들을 대입한 것들도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는 1 플러스 2a라고 쓰셔서 이항시켜주면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네요. 얘들아 문자 2개, 식 2개 나왔네.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만 좀 생각해 주면 돼요. 함수의 그래프야 이제. 뭐를 생각하냐? 자, 1차 함수 모양이 뭐예요? 기울어진 직선이죠. 2차 함수 포물선이죠. 근데 이거를 굳이 뭐 직선 같은 선의 종류로 표현을 하자면 곡선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대개 유형이 어떤 형태와 어떤 형태로 나온다? 직선의 형태 또는 어떤 형태? 곡선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직선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저거 1차 함수네, 포물선 모양 나오면 저거 2차 함수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좀 모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직선의 형태는 어떨 경우에만 함수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기울어진 애들하고 요렇게 된 것까지만 가능해요. 선생님 얘는 요거 미안. 미안. 여기까지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곡선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뭐 이런 형태밖에 없겠죠. 네, 나중에 3차 함수 배우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아무튼 곡선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왜 얘는 안 될까요? 그렇죠? 왜 얘는 안 될까요? 나중에 어차피 다음 단원에 이제 함수들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만 지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기울기를 구할 수 없다. 분모가 0이네요. 그렇지. 원래 함수 그래프 자체가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지만 그걸 좀 보기를 좀 육안으로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자, 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은 우리 보통 y는 k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은 여기를 갖다가 좀 생각하기 쉽게 2라고 해볼게. 공역이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모든 실수라고 했죠. 그쵸? 모든 실수라고 했고 숫자들이 엄청 많다가 여기다가 2 하나 쓰고 이렇게 띠디디디딕 쓸게. 그럼 지금 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정의역들이 죄다 누구한테만 간 거야? 근데 이거 함수의 정의 만족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왜 안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렇게 x축과 수직인 녀석을 우리가 보통 x는 p 이런 식으로 썼는데 얘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점들은 x 값은 다 1이지만 y 값들이 전부 어때요? 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응의 관계로 표현을 했을 때 요 2, 3, 4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이란 녀석이 수도 없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함수의 그럼 정의를 만족 안 해주잖아. 그래서 함수 그래프는 기울어진 직선과 x축의 평행한 직선까지만 된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끝이 났네요.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시면은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줄게요. 함수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캐치를 할 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x축과 수직인 방향, 즉 세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존재해야지만이 우리는 얘 함수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 세로로 아무 데나 다 그어봐요. 교점 다 몇 개씩밖에 안 나와요? 한 개씩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2번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보면 어때요? 교점이 한 개 있는 부분도 있지만 2개 있는 부분도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2번은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배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얘를 식으로 세울 때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잖아. 이해들 됐지? 자, 그래서 2번 탈락. 3번은 어떨까요? 곡선의 형태긴 하지만 세로로 선을 이렇게 또 두루루루 그어보면은 교점들 다 몇 개밖에 안 나오니?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오케이, 이거 함수 맞아. 4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세로로 쫙 긋게 되면 한 개일 때도 존재하지만 2개일 때들도 엄청 많이 존재합니다. 2개짜리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알았죠? 2개, 3개 안 돼요, 절대. 다음 5번 어떻습니까? 되죠? 세로로 선 그었더니 교점 하나씩밖에 안 나와. 괜찮다라는 거야. 6번 절대값이죠. y는 뭐 절대값 x 이런 함수인데 필요 없어. 우린 그냥 세로 선만 그어가지고 얘가 함수냐 아니냐만 판단 지어주면 되는 거잖아. 역시 교점은 하나씩들밖에 안 나오니까 너도 함수 맞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1, 3, 5,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여러 가지 함수 합시다.